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주교육대학교 기출문제를 짧은 강의 시간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 나라의 초등학교 교실 상황을 사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사진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진주교대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제시문이 상당히 깁니다. 물론 수시에서의 토의 문제일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개별 문제에서는 생활기록 또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서류 기반 면접을 보고요. 수시에서의 토의 문제는 6명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여기 OECD 국가 중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가 높은 나라, 한국과 핀란드가 있는데 이 한국과 핀란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핀란드 교육의 성공은 핀란드의 역사적 문화적 경로에 의존한다. 핀란드 교육은 표준화를 거부한다. 한국 교육은 표준화를 따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개별 학생들의 요구에 흥미를 기초한 교수법을 채택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핀란드 교육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구성주의가 무엇이냐? 단어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학생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 안에서 새롭게 구성해낸다라고 해서 구성주의입니다. 자,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육은 여러 가지 방향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핀란드 교육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교육이 좋은 점을 따라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한국 교육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오바마 대통령이 인정한 셈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 수업이 뭐가 우수하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한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입식 교육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한국 교육에서 표준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방향성을 완벽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한국 교육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확인해 보면 핀란드 교육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해 보시죠. 자, 교육에 대한 장점 아까 살짝 거론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는지 말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취지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육과정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행복지 기술을 높일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교육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학생들을 창의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에 가진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아까 이것은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죠. 주입식 교육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교육 같은 경우에 방향성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단점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멀고 먼 교육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학생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광주교육대학교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될 수 있는 방향성과 마찬가지로 진주교육대학교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의 방향성은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의 방향성은 융합교육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핀란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죠. 똑같이 학업 성취도가 높은데 핀란드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느냐? 물론 핀란드 교육이 모두 다 우수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제시문을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답변한다. 논리적으로 답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답변은 5단 구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첫째, 주장, 두 번째, 근거 내지는 이유를 제시하고 세 번째, 물론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미연에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나 하지만 다섯 번째는 따라서. 물론 그러나 하지만 따라서를 하지 않고도 3단 구성으로도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연습할 때는 5단 구성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만 컨설팅에서는 이 방법을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인식하고 핀란드 교육과 비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다 이야기했었던 부분이라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자,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 실정에 적합한 방법인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죠. 하나의 제시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수준별 차이가 나는 학생들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떤 분은 상위 5%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한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중간 수준을 놓고 강의를 한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미 나와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방향성을 잡아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교육대학교 토익 문제는 50분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답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